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화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진짜 이유, 그리고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까지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현재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I 혁명의 명암, 강화 격차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요즘 AI 얘기 안 하는 곳이 없죠. 엔비디아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까지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최종 사용자 AI 서비스가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면 현재의 AI 인프라 투자 붐은 버블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강화 격차라는 개념인데요. AI 발전 속도가 분야마다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먼저 고속 성장 분야를 볼까요? 소프트웨어 코딩, 경쟁수학, AI 비디오 생성 같은 분야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야는 명확한 성공과 실패 기준이 있거든요. 코드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수학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I가 수십억 번의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강화학습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GPT-4, 제미나이 2.5, 소넷 4.5 같은 모델들이 이런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저속 성장 분야도 있습니다. 이메일 작성이나 챗봇 응대처럼 결과물의 좋고 나쁨이 주관적이고 대규모 자동 평가가 어려운 분야죠. 이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딥니다. 이 강화 격차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미래에도 살아남을지 아니면 AI로 대체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 AI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업적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로봇용 토르칩을 개발하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무료로 제공하며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자동차 제조를 통해 쌓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직 계열화 경험을 무기로 2027년 외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AI, 앱트로닉 같은 스타트업들도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중국입니다. 현재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의 8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제조 기반이죠.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뛰어난 하드웨어 기술력을 갖췄지만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에 의존해야 해서 발전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받은 1조 달러 규모의 조건부 보상안도 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핵심 조건은 테슬라의 영업이익을 현재의 30배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같지만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공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과제도 있습니다. AI 인재뿐만 아니라 기계공학 같은 전통 엔지니어 인력이 필요하고 2030년까지 현재의 4배가 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신고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달러다.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표현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른 게 아니라 달러가 떨어진 거라는 거죠. 이걸 디베이스먼트, 즉 화폐 가치의 희석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왕들이 금화나 은화에 들어가는 귀금속 함량을 몰래 줄여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현대에서는 중앙은행이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이를 화폐 가치의 하락을 넘어선 타락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둘째, 뉴욕 연준 총재가 양적 완화를 더 이상 비전통적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돈을 찍어낼 거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죠.
한편 오펙 플러스는 안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을 근거로 11월에 하루 13만 7천 배럴의 소폭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치, 셧다운과 그 여파, 연방정부 셧다운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5개 경합지역구에서 공화당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고, 공화당은 민주당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를 셧다운으로 위협하는 사보타주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셧다운의 선거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013년 셧다운 이후 공화당은 2014년 선거에서 오히려 압승했거든요. 유권자들은 셧다운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슈로 관심을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사회적 영향은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 와춘빌에서 연방 공무원 급여 중단과 복지 프로그램 중단 위기로 푸드뱅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하베스트 푸드뱅크 같은 기관들은 지역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고, 이용자들은 식료품 구매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100억에서 14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콩 수출은 중국의 보복 관세로 급감해 위기에 처했죠.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의 이민세관단 단속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300명의 주 방위군 배치를 승인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군대를 소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면서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연방 판사가 반란의 위험이 없다면서 연방군 배치에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총기 폭력의 새로운 양상. 최근 총기 난사 사건에서 범죄자들이 탄피나 무기에 메시지를 새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ICA 시설 충격에선 이념적 동기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발견됐고,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서는 "얘 파시스트 받아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밈을 암시하는 문구가 적힌 탄피가 나왔습니다. UHC CEO 피살 사건에서는 건강보험 업계 용어인 지연, 거부, 증언이 적힌 탄피가 발견됐죠. 전문가들은 이게 고대부터 있었던 심리전의 일종이지만 현대에서는 소셜미디어와 다크웹을 통해 다른 극단주의자들을 모방하고 악명을 얻으려는 욕구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선 경쟁관계 총격범들이 군중 속에서 총격전을 벌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주변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는 10대들의 지하철 서핑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지붕에 올라타는 이 위험한 행동으로 최근 12세와 13세 소녀 2명이 숨졌고 작년 한 해 동안에만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TA는 래퍼 카디비를 모델로 한 공익 광고, 소셜미디어 동영상 삭제 요청, 드론 감시, 열착한 사이 문을 잠그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지만 비상시 대피 문제 때문에 물리적 차단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집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평화 계획을 기반으로 간접 휴전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상안의 핵심은 하마스가 남은 인질 48명을 석방하고 권력을 이양하며 무장 해제하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권력 유지를 고집하면 완전한 파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고,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구상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현지 보도와 상충됩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누적 사망자는 6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자, 오늘 브리핑 어떠셨나요? AI 산업의 강화 격차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 비트코인 신고가의 진짜 의미, 미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과 국제 정세까지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나타나는 강화 격차는 앞으로 우리 직업과 산업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일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